이번 영상은 회로 이론 네 번째로 전화번 볼테이지 소스라고 하죠. 그리고 전류원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전화번과 전류원을 이제 한꺼번에 우리 전원이라고 얘기하죠. 전원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고 일렉트릭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로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근원이다. 전력이 이제 전류와 전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원천인데 뭐를 하는 거냐면 전압이나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회로에 에너지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이나 전류를 발생하는 어, 발생기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나눠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소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압원, 볼테이지 소스와 전류원, 커런트 소스로 나눠져 있고, 다시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압원과 종속전압원으로 나눌 수 있어서, 우리 독립전압원은 인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 종속전압원은 디펜던트 볼테이지 소스라고 하죠. 또다시 이제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전류원과 종속전류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할 얘기들은 전압원과 전류원, 각각을 이제 독립전압원과 종속전압원, 독립전류원과 종속전류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떤 기호를 쓰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립전원을 한번 볼까요? 독립전원은 이제 독립전압원과 독립전류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독립전압원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전압원의 표시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한 다음에 V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IT라고 하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거예요. 그때 여기 VT라고 이제 전압을 가하기를 V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뭐 3 코사인 100T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정연파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VT가 5라고 한다면 이제 DC 볼테이지를 가하는 거고, VT가 8-3T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이런 값들이 여기에 이제 가해지고 있다. 그대로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이 전압원에 의해서 어떤 회로들이 이제 그 움직이게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이 다른 회로들에 의해서 요 VT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그때 다른 회로들에 의해서 뭐가 변하냐면 IT라고 하는 전류값이 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독립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가해진 것처럼. 그래서 뭐 여기서 보게 되면 회로에 의해서 IT가 변하더라도 VT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독립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하고 좀 다르죠. 그냥 동글방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IT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VT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만약에 IT라고 하는 전류값도 마찬가지로 정연파 5 사인 500T 이런 것도 가할 수 있고, IT가 마이너스 0.5, IT가 T 플러스 6 이와 같이 이렇게 가할 수 있다. 이런 값들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다른 회로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회로에다 이런 전류를 공급할 때 요 다른 회로에 의해서 전류는 이제 공급하는 그런 값들이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냐면 이때는 VT라고 하는 전압값이 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한 전류값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회로에 의해서 뭐가 이제 변할 수 있냐면 전압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다. 그걸 보면 이제 뭐냐면 VT는 변하더라도 IT는 변하지 않는 원래 공급한 값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전압원과 독립전류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회로 하나를 갖다 놨어요. 저항값만 이렇게 붙어 있는, 즉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회로를 갖다 놔서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독립전압원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독립전류원이잖아요. 이 독립전압원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소식을 쓸 수 있죠. I 이퀄 R분의 V. 이 V 값은 이제 독립전압원이기 때문에 값이 고정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가한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거예요. 뭐 R 값이 변한다 그래서 V 값은 변하지 않는데, R 값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I라고 하는 전류 값이 변하는, 그래서 이걸 독립전압원의 특성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제 독립전류원 값이고, 여기도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I하고 V 이렇게 쓰게 되면 V 이퀄 IR, 이때는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I라고 하는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R 값이 변하게 되면 V 값이 변하는 그런 값이다. 이건 이제 독립전류원 값,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하는 값을 유지를 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종속 전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전원은 우리는 디펜던트 소스라고 하고, 이 종속 전원은 이제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종속 전화번을 한번 보게 되면 그거의 표시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전화번이니까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하고, V1이라고 하는 종속 전화번은 KVX, 어떤 다른 데에 있는 전압의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 다른 데에 있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게 어떤 회로가 이렇게 어떤 회로 내가 있어요. 하나의 회로, 노란 전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회로이고, 그 회로 중에 어느 부분에 VX, 여기 저항에 있는 걸려 있는 저항값을 전압값을 VX라고 한 거잖아요. 그 VX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속 전화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우리는 뭐 V1이라고 하는 종속 전화번은 VX라고 하는 여기 다른 데에 있는 전압에 비례하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슷하게 여기에 마른 목골에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I1이라고 하는 종속 전류원이라고 하고, I0라고 하는 값에 이제 비례하게 만들어. 그럼 I0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로 내부에서 I0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회로, 지금 하나의 회로 내부에요. 그 회로 내부에서 여기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을 I0라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에 비례하는 전류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I1이라고 종속 전류원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쓰게 되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KVX라고 VX에 비례하는 값으로 쓸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는 I1이라고 하는 값은 KI0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명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다음으로 종속 전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의 그림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다 마른 목골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종속 전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으니까 위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종속 전화번이고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속 전류원 값이에요. 그때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걸 한번 보게 되면 뭐에 IC에 이렇게 비례하고 있으니까, 여기 종속 전압원이 VD라고 하는 값인데, 뭐 IC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이제 IC 값이 흐르잖아요. IC에 비례하는 값. 그래서 VD 이퀄 RI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값이 된다. 그래서 종속 전압원이 되는 거고요. 두 왼쪽 개를 보게 되면 VD라고 하는 값이 여기 VC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 있기를 VD 이퀄 BVC니까 VC라고 하는 전압에 의해서 VT 값이 조절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종속 전류원 값이니까, 그 종속 전류원 값이 여기 왼편에 뭐에 조절돼요? VC라고 하는 값에 조절되니까 ID는 GVC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번째 종속 전류원 값은 이제 전류에 의해서 비례하는 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ID는 DI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를 명명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CCVS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명명하는 거냐면, 얘가 뭐예요? 전압원, 볼테이지 소스인데 뭐에 의해서 컨트롤 되냐면 커런트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 여기 있죠.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 그래서 CCV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건 뭐라고 명명하겠어요?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VCVS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볼테이지에서 컨트롤 되는데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볼테이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 그래서 VCCS라고 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로 나눴을 때 각각 비례하는 비례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전류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전압이 돼야 되니까, 그 뭔가 곱한 값이 뭐냐면 저항이다. 전류에 저항을 곱해야 전압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전압에다 뭔가를 곱하면
전압이 나온다. 그때는 여기에 이제 전압 이드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압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전류가 세 번째 거 보면 전압에다 뭔가를 곱하면 전류가 나오니까 그 뭔가가 이제 컨덕턴스 값, 전압에다 컨덕턴스 값을 곱해야 전류가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이 컨덕턴스 값이 된다. 뭐 네 번째 거 보게 되면 전류에다 뭔가를 곱하면 전류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례하는 값들이 각각 그것들이 저항이나 컨덕턴스나 이득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독립 전원과 종속 전원을 기호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은 기호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동그라미를 하고 나서 그걸 우리는 볼테이지 소스라고 했는데 이 볼테이지 소스가 아이디얼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상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적인 경우에는 여기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부 저항까지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회로 해석을 할 때 내부 저항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화살표를 하면서 그걸 우리는 커런 소스 전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상적인 아이디얼 뭐 이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저항이 병렬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얼하다고 한다면 그 내부 저항을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거고요. 이제 그 여기 마른 목걸로 한 것을 볼테이지 소스 그래서 이걸 종속 전압원이라고 하고 이 종속 전압원은 뭐에 의해서 컨트롤 되냐면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을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종속 전류원, 커런 소스인데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전압원 1.5V짜리 배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전압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서 이제 개방회로 오픈 서큐트이 있고 단락회로 숏 서큐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압원이나 전류원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스위치가 이제 오프되어 있어요. 오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개방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회로가 되는 거고 이 개방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표시를 한다면 IT 이퀄 제로. 뭐 전류가 제로만큼 흐르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이렇게 회로 기호로 표시하는 이런 등값 표시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온되어 있다. 이렇게 스위치가 이제 닫혀 있다. 닫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숏서큐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데 뭐가 0이에요? 이 단자 사이에 여기가 전압이 0이죠. 그 전압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의 단자에서 여기에 뭐 이렇게 똑같은 전압이니까 VT 이퀄 0인 그래서 어떤 회로의 스위치의 역할들을 봤을 때 전압원과 전류원으로 표시를 하면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저항이나 컨덕턴스 값을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여기 개방되어 있으면 저항 값이 무한대이고 컨덕턴스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숏되어 있으면 단락되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저항이 없는 거니까 저항이 0이고 컨덕턴스 값이 무한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화번과 전류원을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예제를 한번 봐서요. 이 예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독립전화번 V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종속전화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R1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갖고 있어서 요 I1이라고 하는 값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오음의 법칙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값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V1이라고 하는 독립전압원 값에다가 3을 곱하면 종속전압원 값이 나오니까 3V1을 R1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면 I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거에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쪽 축이 V1이라고 하는 변수값이고 V1이라고 하는 변수값이고 세로축이 I1이라고 하는 변수값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R1분의 3. 그래서 요 기울기 값이 R1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R1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은 요 기울기는 무엇을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냐면 컨덕턴스 값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뭐 어떤 거에서 V인 이제 입력 전압이 이제 들어와서 이게 마이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디에선가 전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전압에 비례하는 값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V인 입력 전압에 비례하는 입력 전압에 K배만큼 비례하는 값으로 전류원 그러니까 종속 전류원이 되는 거죠. I1이라고 하는 종속 전류원이 여기에 이렇게 흐르면 R1이라고 하는 저항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그 전압을 Vout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V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는 값이니까 Vout은 여기 KV인이 전류값이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입력 전압에 요만큼 증폭해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앰플리파이어를 우리는 이제 등가효를 그리면 이런 비슷한 모양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되니까 V인분의 Vout 하면 R1K라고 하는 값이 이득 값으로 되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가로축이 V인 입력 전압이고 세로축이 Vout 출력 전압이니까 입력과 출력 전압 사이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그 기울기가 R1K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서 그게 뭐냐면 개인 이득이라고 하는 값이 증폭기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소자들을 배울 때 이와 같이 독립전압원과 종속전압원 그리고 전류원, 종속전류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등가율을 그릴 때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그래프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그림은 뭐냐면 전원 공급기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을 할 때 이제 전류와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기들을 갖다가 쓰게 되죠. 그때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 조금 이제 오래된 그런 것들이고 요즘 이제 실험한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형태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예요? 암페어, 볼트 되어 있으니까 전류, 전압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얼마나 공급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도 전류와 전압 지금 같은 경우 얘는 켜져 있는 걸 보니까 11.9V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은 우리는 회로 이론 네 번째로 전압원과 전류원에서 다뤘는데 이 전압원과 전류원은 전원, 일렉트릭 소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는 독립전압원, 종속전압원, 독립전류원, 종속전류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어떤 다른 회로하고 한다면 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뭐가 변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했던 그런 전압원과 전류원은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를 다루는데 어떤 회로를 다루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